병을 예전에는 귀신이 들렸다니 혹은 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렇다니 여기가 뭐 음기가 강해서 그렇다니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니 이런 식의 풍수질이나 미신들이 많았었잖아요. 전염병 중에서도 특히나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예전에 불과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한센병이라는 단어 많이 안 써요. 문둥병이라고도 나병, 나병 이렇게들 많이들 썼고 경상도 분들 문디 자식.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 그냥 강제로 몰아놔버리고 막 소록도 이런. 네. 혹시 이런 병에 대한 기록들도 다른 뭐 많은 기록이 나와 있을까요? 뭐 이제 문둥병이라고 보통 우리가 불리는 여러 종류의 병들이 원인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이집트 쪽에서는 피부질환 그 문둥병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그 병을 이제 치료하는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들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치료법이 있었어요? 실질적인 어떤 진짜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은 아니지만 뭐 이를테면 이제 째가지고 뭐 고름을 쫙 빠지게 하고 뭐 이런 방식의 치료법들이 그 기원전 1550년경에 쓰여진 그 에버스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제 문둥병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꿀 같은 걸 바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 문둥병은 제가 기억한 번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게 성경에 레위기 보면은요, 성경 기록된 표현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한센병이 아니고 그냥 지금 말씀하신 전체 피부병이나 네. 아토피나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인데 그걸 통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게 특정한 한센병은 한센 바이러스 때문에 박테리아 때문에 걸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실제 그 피부병이 전염성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판단하는데 이걸 봐서 무슨 어떤 자국이 있고 털의 색깔을 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은 7일 동안 격리시켜요. 그런 다음에 와서 이게 나왔으면은 넌 그거는 전염성 아니니까는 그냥 다시 들어와라 공동체로. 그렇지 않으면 고칠 때까지 격리시켜라. 약간 그런 식으로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보니까 그 어렴풋하게라도 그러한 전염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사막 쪽에서는 피부병에 대한 것이 아주 뭐랄까 각인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거 엄청나게 무서워해서 조금만 사람 있으면은 그냥 문둥병이니까 일단은 너희들은 따로 관리 되겠더라고요. 죄인으로 취급받았죠. 죄인. 죄인, 예.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부정한 그래요? 죄인이 구약성서 보면은 뭐 이렇게 부정한 짓을 저지르다가 그 병에 걸렸다 이렇게 되는 게 많죠. 하늘의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직업적 죄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 죄인은 창녀 이런 사람들이 윤리적 죄인이고 병자들은 죄인이고 그다음에 의사들도 죄인입니다. 직업적 죄인입니다. 왜요? 돈 안 주면 치료 안 해주니까. 아. 네, 이방인도 죄인이고요. 그 이방인들을 주로 접촉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공항 관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저 왜요?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접하니까. 접하니까. 네, 접하니까. 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세리들도 죄인이, 직업적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세리가 있었잖아요. 마테오. 네, 그 죄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직업적 죄인이에요. 출입국 관리소 직원 여러분. 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동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보면은 요 한센병에 대한 언급이 풍수를 뭐 잘못해서 조상이 잘못해서 이제 자손이 걸린다거나 혹은 뭐 어떤 금기를 어겼거나 혹은 뭐 자기 관리를 좀 잘못했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에는 전염이라는 생각도 물론 하고 있었겠지만 그 전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유전의 어떤 개념이 강했던 거지. 조상이 잘못해서 후손이 죄를 받는 이게 뭐 유전인데 결국 뭐 당시의 개념으로는 유전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벌을 내리는 천벌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센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좀 시각적인 그런 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은 쭉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서에서 그렇게 표현이 됐다고 하길래 그러면 이게 약간 기독교적 사상에 의해서 한센병이 천대를 받는 것인가?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냥 네. 특히 이제 천대를 받았군요. 유대교 사회에서 심했고요. 그리스도교는 거기서 좀 더 낫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한센병이 균이 굉장히 좀 독하고 좀 못된 균이라서 그리고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서 1967년에 돼서야 이 치료법, 화학치료법이 이제 발견이 돼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엄청 많은 분들이 이것에 의해서 굉장히 멸시를 그럼요. 당했었겠네요. 사람들하고 섞이지 못했죠. 사실 이게 저는 차별하는 것도 물론 그 당시 입장에 본다면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약간만 이상하면 일단은 이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격리시킨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하늘의 뜻이라는 다양한 이유를 만들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격리라는 것은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퍼졌을 때 사실 가장 좋은 시스템은 빨리 격리를 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격리라는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는 전염병의 방지지만 그때 당시는 천대하고 멸시받으면
받으면 오히려 격리를 안 당하려고 막 사람들이 할. 근데 거 격리를 아니에요? 안 당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다 내치니까. 외모적으로 또 드러나고. 자기가 병자라는 걸 알려야 되니까. 그냥 못 지나가요. 병자를 알려야 사람들이 피하도록. 그러니까 일반 커뮤니티에서 이제 쫓아내가지고 자기들끼리 있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따로 만들고 이런 방식의 어떤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격리가 더욱더 체계화되고 조직화되는 거는 사실 근대 시기에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뭐 소록도 같은 경우도 한센병 환자들을 거기서 이제 집단 격리시킨 거잖아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록도를 만든 게 일제 총독부에서 이제 만든 제도거든요. 그게 이제 이어진 거거든요. 오히려 조선시대 그 이전에는 천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냥 우리가 그 환자들은 받아들이고 그냥 가야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은 이제 근대 시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나와 남을 이제 구별하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나름의 과학적인 뭐 이제 이런 게 생겨나면서 과학을 빙자해서 예. 국가적인 폭력이 들어간 그러니까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완전히 다 무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교에서 예수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완전히 사회에서 비참하게 내쳐진 사람들과 예수가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예수를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엄청난 변혁이었던 겁니다. 이 한센병은 이제 이게 사실 성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례들이. 근데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이건 사실은 전문 분야긴 하지만 그 유전체 분석을 하니까 한센병이 애초부터 아프리카 북부나 혹은 근동 지방에서 기원을 했을 것이다라고 요즘에는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집트 쪽에서도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에버스 파피루스 같은 기록에서 그 증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게 사실 인류가 기록한 내용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거든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 중에서는.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존재를 분명히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2009년일 거예요. 아마 인도 북부 그 라지스탄 지역에서 어떤 인골이 발견됐는데 이 인골을 분석을 해보니까 인골에서 한센병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2000년경의 인골이거든요. 되게 빠르네요. 예,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요즘에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봐라. 소위 말해 인더스 문명권과 메소포타미아, 근동, 북아프리카, 이집트가 이때도 계속 교류를 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교류 과정에서 한센병이 계속 옮겨갔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요즘에 이제 어떤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기 한센병 말고 또 큰 그러한 병이 있으니 이게 우리 천연두 있지 않습니까? 마마. 그 우리 오죽한 마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디오 보면 항상 호암마마. 호암마마. 예. 제가 비디오 그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디오 제가 아마 비디오 세대 마지막 세대일 겁니다. 제가 아마. 그 조선시대 인물 진신화상첩이라고 해서 보는 왕 얼굴 보면은 22건 중에서 5건이 마마가 얽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럴 정도로 이게 그것도 아마 꽤 심했었던 거 아닌가 싶긴 해요. 그 마마 이제 천연두의 흔적이 발견되는 이집트의 미이라가 있는데 람세스 5세의 미이라에서 천연두 흔적이 확인이 돼요. 근데 이런 천연두나 이런 질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천대받고 신의 분노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파라오는 신이잖아요. 신이 어떻게 그 병에 근데 사람들은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도 그렇게 다 신의 분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입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치료법 같은 것도 만들어냈죠. 이제 외과적인 치료도 만들고. 이렇게 좀 종교적인 의식적인 면과 현실적인 과학적인 면은 분리돼서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대 보면은 한센병 같은 경우에 불임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제 따로 격리하는데 지금 뭐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결국에 이제 부부 가족을 이제 만들어주게 하는데 부부는 좋다. 근데 이게 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또 한센병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한센병은 이제 없애고 척결해야 될 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불임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불임 그 대신 양자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양자 어떤 양자를 드리냐면 한센병 걸린 고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뭐 한센병 가족들 중에 한센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특히 이제 뭐 불임을 했지만 또 뭐 자식을 또 낳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데 얘네들이 이제 학교를 가야 돼. 학교를 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또 다 들고 일어나는 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차별, 뭐 인권 침해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정근대 시대에 그런 게 굉장히 작았겠지만 이 근대 시기 뭐 국민 교육해야 되고 뭐 인권 보장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한센병은 유전되지 않는 걸로 지금은 결론이 내려져요. 그렇죠. 네, 전염이죠. 근데 약간의 그 전염력도 사실 굉장히 약한. 그러니까 전염도 잘 안 된다라는